브리시티 상가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중심부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주상복합단지 내에 위치한 대형 스트리트몰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정문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고덕신도시 메인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핵심 위치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주변에 호반 서밋, 힐스테이트, 스카이시티 등 약 2643세대의 아파트 배유 수요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입주민들의 도보 유입도 용이한데요. 상가 바로 앞에는 BRT 정류장, 톡버스가 섭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외부 유동인구도 흡수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동선 측면에서는 단지 내 거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이나 지상 출입구를 통해 상가로 진입하고 외부 방문객들은 메인도로 측 출입구와 연결된 중앙광장을 거쳐 내부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복합물 형태이며 중앙에 영국국기 테마의 광장과 분수쇼, 포토존 등의 볼거리가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동선을 유도합니다. 주요 앵커 테넌트인 다이소와 쿠우쿠의 존재로 특정 층의 인파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하 1층 다이소는 국내 최대 규모 약 898평으로 개장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 1층에는 다이소를 중심으로 여러 소규모 점포들이 함께 영업 중이며 평일 낮 시간대에도 생활용품을 구매하려는 주변 아파트들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층의 상주 인구 동선이 활발한 편인데요. 한편 5층 쿠우쿠 매장은 2024년 12월 중순에 신규 오픈하여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크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쿠우쿠가 자리한 상층부는 식사 시간대 외에는 비교적 한산하지만 주말 저녁 분수쇼 등의 이벤트와 함께 가족 외식 수요를 흡수하며 상가 전층으로 유동인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평일에는 인근 거주민의 생필품 소비 동선이 지하 1층과 1층 위주로 형성되고 주말에는 외식 여가 목적의 방문객이 상층부까지 유입되어 전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구조입니다. 브리시티 상가는 총 576개 호실로 구성된 대규모 상가지만 2024년 8월 준공 후 아직 공실률이 매우 높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업종은 앵커 테넌트 2곳과 일부 생활 밀착형 점포들로 한정됩니다. 지하 1층에는 앞서 언급한 대형 다이소가 성업 중이며 그 주변으로 소규모 매장이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프 할인 매장, 반품마트가 있고요. 동네 베이커리, 빵집 오빠, 참치 전문점 삼삼참치, 키즈 낚시 카페 몽글몽글 피쉬랜드, 미용실 브리티지 헤어샵, 그리고 세탁소인 크리네이드, 회전초밥 전문점 이지방 회전초밥, 그리고 문구 아이스크림 등이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하층은 생활용품과 먹거리 위주의 업종이 10여 곳 이상 입점하여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올리브영과 대형 슈퍼마켓 SSM이 2층 입점을 최종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어서 성사시에는 더욱 탄탄한 기본 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3층에도 점진적으로 임차인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1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이 영업 중이며 2층, 3층에도 음식점과 생활서비스 업종, 네일샵, 미용실, 학원 등이 곳곳에 입점해 있습니다. 다만 전체 호실 대비 아직 영업 중인 매장의 비율은 낮아서 동층대의 빈 점포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4층의 경우 병의원 등 전문시설 유치를 위해 임대 마케팅이 진행 중이며 최근 소아과 한 곳이 입점이 확정되었으나 그 외의 대부분 공실인 상태입니다. 5층은 쿠우쿠 평택 고덕점이 약 435평, 규모로 핵심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일부 면적의 키즈카페 등의 유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쿠우쿠를 제외한 영업 매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브리시티 상가의 공실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아서 전체 500여 실 중 운영 중인 곳은 수십 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다만 준공 직후부터 앵커 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2025년에 들어 임대 문의 및 계약이 점차 늘고 있어 입점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분양 및 임대를 담당하는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제 막 상권이 형성되는 시기로 임대료 등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조건에 입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는 초기 활성화된 단계로서
없어서 공실이 많지만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하나둘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브리티시 상간의 다이소 인접구역은 입지적으로 최고의 상권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하 1층의 대형 다이소 매장은 이미 입주민들의 핵심 생활동선으로 자리잡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소 주변으로는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동선상 인접한 점포들에게 집객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층에 영업 중인 여러 소형 점포들이 다이소를 둘러싸듯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다이소 고객을 연계하여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다이소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한 주민들이 나오는 길에는 빵집에서 빵을 사거나 할인 매장에서 저렴한 생필품을 함께 구매하는 식입니다. 이런 연계 소비가 활발해질수록 다이소 주변 구역 상가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올리브영과 슈퍼마켓 등 주민 일상 편의 업종도 해당 구역 입점을 논의 중인데 이들이 들어올 경우 원스톱 쇼핑 동선이 완성되어 지하층이 상권 파워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 추천 관점에서 입주민 대상 업종을 계획한다면 다이소 인근 공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생활 밀착 업종은 아파트 단지 손님이 핵심인 만큼 이들이 가장 자주 몰리는 다이소 주변 자리일수록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나 편의성으로 승부하는 업종, 예를 들어 할인 매장, 생활 서비스 등 대형 마트급 생활용품점의 고객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위치가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다이소와 동일층에 위치하면 주차 동선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를 따라 다이소를 향하는 입주민 동선을 고려하면 그 동선상에 노출되는 점포는 높은 잠재 고객 접근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브리시티 상가의 노른자 위치는 다이소 옆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구역은 입주민 기반 장사의 최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다이소 인접 공실들은 빠른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다이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브리티시 상가의 수요 특성은 평일과 주말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평일 일상 수요를 겨냥한 업종과 주말 여가 수요를 겨냥한 업종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할 만한 추천 업종과 활용 방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주변 아파트 거주민들의 일상 편의를 위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점, 동네 슈퍼, 마트, 생활용 세탁소, 문구점, 약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평일 낮 시간대에 특히 수요가 꾸준하며 상가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가지 않는 주부나 노년층 또는 교대 근무로 평일에 휴식하는 주민들이 장보고 용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하층에 편의점과 리버프마트 등이 입점해 있으며 향후 대형 슈퍼마켓까지 들어올 경우 평일 주민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종덕초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학령 인구가 상당하여 교육 관련된 업종이 추천됩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평일 오후 저녁 시간대에 유동인구를 창출합니다. 현재도 일부 소규모 교습소가 입점해 있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층을 겨냥해 다양한 학원 유치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이미 소아과 개원이 예정되어 있듯이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특성을 고려한 진료 과목이 유리합니다. 인근 주민의 요구가 큰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수요도 젊은 신도시 입주민층을 대상으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의료 업종은 주로 평일에 예약 방문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휴무인 패턴이 많아 평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주말에는 다른 유동에 공간을 내주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시티는 광역 상권형 복합몰을 지향하는 만큼 체류용 쇼핑이 가능한 매장들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패션 잡화 매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향후 상권이 성장하면 의류 매장, 신발 매장, 액세서리 등 쇼핑 목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장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가족 단위 고객이나 외부 방문객이 몰릴 때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상가 전체를 목적지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나들이 나온 방문객들이 브리시티에서 외식만 하고 돌아가지 않고 옷이나 생활용품 쇼핑까지 즐길 수 있다면 체류 시간과 지출 규모가 늘어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형 패션 브랜드를 유치하기 어렵겠지만 지역 기반의 편집숍이나 스포츠용품점 등으로 시작해 상권 활성화에 따라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음료 업종은 평일, 점심, 저녁 및 주말 종일 고르게 수요가 있어 핵심 테넌트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쿠우쿠 외에도 몇몇 음식점이 영업 중이나 상가 규모에 비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지역 맛집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미식 목적 방문객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가족 외식을 위한 한식당, 중식당, 패밀리 레스토랑부터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 카페, 디저트 전문점까지 다양화하면 주말에 머무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삼성 및 인근 산업단지 직장인들의 회식 수요를 겨냥해 고기구이 전문점, 주점 등을 유치하면 평일 야간에도 활기가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주말 가족 고객을 위한 실내 키즈 카페, VR 게임룸, 볼링장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도입하면 구리시티 상가를 복합 요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주말에 특히 많은 방문을 이끌어 상가 전체 집객력을 높여주며 평일에도 소규모 수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주부들의 평일 키즈 카페 이런 거를 창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일에는 생활 편의, 교육, 의료 서비스로 동네 상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주말에는 외식, 쇼핑, 여가 시설로 광역 상권 기능을 수행하도록 업종 구성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브리시티 상가는 요일별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성공적인 상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브리시티 상가는 신도시 핵심 입지와 차별화된 테마몰 컨셉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다만 개장 초창기인 현재는 높은 공실률과 상권 형성 지연을 겪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주변 로데오 상권과 유사한 공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후 인구의 질과 양 측면에서 경쟁 상권 대비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임대료 협의를 통한 초기 진입 장벽 완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기회가 제공하는 상권입니다. 향후 고독 신도시가 성숙되고 삼성투자도 재개된다면 브리시티 상가가 지역 상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고독 로데오나 서정리역 상권보다 훨씬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를 대비한 선점 전략과 적절한 업종 구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평택 W 채널이었습니다.